Okay, good morning. 네, Good evening.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ood afternoon, wherever you happen to be 네, tuning in. 어디 계시든지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입니다. 지금은 아침이고요. 뉴욕의 아침입니다. 한국은 늦은 저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지역들은 그 가운데 뭐 시간대겠죠? 오늘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하고요. 모든 패널 분들도 환영합니다. 2021년 OGP 아카데미 디지털 거버넌스 공공 커뮤니케이션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스테판 덩컨이고요. 저는 뉴욕 대학의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좌장을 맡았고요. 네 분의 훌륭한 발표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이태준 교수님 발표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알렉스 맥파란스 LG컴의 의장님, 그리고 칼로타 알폰시 OECD 정책 분석가, 그리고 고려대 이명진 교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share my screen. Could you help us share my screen? 스크린을 공유하도록 하겠는데요. 스크린 공유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How can I share my screen? 어떻게 하면 제 스크린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Okay, 네, just a moment, please.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I'm sorry. What happened to my Zoom? 제 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Yes, I know, but I'm not allowed to share my screen. 제 스크린 공유가 기술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Okay, excellent. Okay. 네, 이제 됩니다. Okay. Thank you. 네, 좋습니다. Okay. The KDI and Korean local authorities and the central ministry the KDI는 to ensure that 지금 한국 정부와 함께 지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능숙하죠.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래서 순환 경제에 있어서 이들을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역 사회에 탄소 중립과 관련을 해서 그 탄소 중립 행동에 있어서 젊은 층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함에 있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탄소 중립성과 미래 어젠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 배경을 보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되고 또 더 나은 세상으로 재건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공동체에 영감을 불어넣고 풀뿌리 차원의 순환 솔루션 규모 확대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기감이 되는 사례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정부 간의 소통을 확대하는 그런 채널이 필요한데요. 순환 경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환 경제로 나아감에 있어서 정부의 모든 솔루션은 순환 경제로 가는 것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의 행동 측면에서 순환 경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입니다. 공공 캠페인을 활용을 해서 젊은 시민들이 순환 경제로 가는 데 있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체계적인 그런 변화를 통해서 순환 경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행동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측면에서 순환 경제 측면에서 열린 정부 차원에 있어서 젊은이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순환 경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과 정부의 거리를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 사이클 측면에서도 정책 전달에 있어서 시민과 정부 간의 거리를 줄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프로젝트 기간 동안 어떠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방식을 사용할 때 시민의 행동이 사회적 웰빙, 고용, 지역사회 회복력을 지지하고 환경 변화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는 탄소 중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 공공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공립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청소년 주도 조직 활동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순환 경제를 위한 청소년들의 행동적 변화를 어떻게 이뤄내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OECD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그리고 젊은 층들이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기후 행동에 있어서 젊은 층을 포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젊은 층을 보시면요. 한국 같은 경우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보건력 측면에서 젊은 층을 정부가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을 정책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젊은 층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젊은 층들은 혁신적인 방식으로 다가갈 때 이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은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에서 탄소 중립 챌린지에 참여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가? 라는 질문을 설정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저희가 소셜미디어로 틱톡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틱톡 챌린지에 참여하는 청년과 또 그렇지 않은 청년을 또 비교해 보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이것과 관련이 됩니다. 실제 틱톡 챌린지에 참여한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 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도 저희 연구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인별 특징 요소에 따라서 틱톡 챌린지에 참여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저희가 연구 질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공공 커뮤니케이션 실험실에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을 설정을 해보았는데요. 미디어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미디어 소비가 굉장히 높은 것이 우리 젊은 층의 특징이죠. 우리는 데이터 전문가와 그리고 KDI 같은 전문가 그룹, 그리고 연구 그룹, 그리고 정책 그룹, 그리고 탄소 중립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서 저희가 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통해서 순환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조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지역사회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MZ 세대가 우리 캠페인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싱크탱크와 과학자들 그리고 다양한 다학제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러한 정책 실험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실험실 안에서 청소년들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리고 또 미래 어젠다에 대한 이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높이는 것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실험이기도 하지만 시민 교육이기도 하고 또 공공소통의 툴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실험을 한 것이죠. 특히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학대적으로 이러한 실험실을 저희가 설계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실험실에는 젊은 청소년층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책 교육을 했습니다. 이 정책 교육을 통해서 탄소 중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소년들과 공유를 하였고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이것과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탄소 중립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것을 전달을 하고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틱톡 소셜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짧고 간결한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친구들, 가족,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순환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틱톡을 통해서 확산시켰습니다. 네,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 변화의 핵심 요인, 척도를 정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국제기구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요인들을 정했고요. 이런 척도를 정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의 문제 해결 성향,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소셜 미디어 활용 능력을 이런 것들의 주요 변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탄소 중립 행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네, 숫자는 총 163명의 그 청년 세대의 참가자들이 이제 참가를 했고요. 이 이벤트를 참가를 했고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잘 보시면요. 문제 해결 성향이 굉장히 높은 참여자들은 이 틱톡 for Good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제 조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은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에 문제 해결 성향이 높은 참여자는 환경 문제에 대해 인식이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참여했던 그룹들은 이 틱톡 for Good이라는 프로그램 이후에 환경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인식을 개선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캠페인이 진행될 때는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국 정부에서는 많은 프로그램,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프로그램, 캠페인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효과도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다른 그룹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신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결과를 보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활용도가 낮은 집단 중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은 그룹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순환 경제에 대한 인식 변화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그룹 내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순환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신뢰도가 낮은 집단 중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순환 경제 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런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 그리고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탄소 흡수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틱톡 포 굿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탄소 흡수 정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탄소 흡수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행동 변화 면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캠페인에 참여한 집단 중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성향을 가진 집단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행동 변화에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소셜 미디어 및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려하는 데이터 중심의 대중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활용을 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청소년들의 미디어 습관, 청년들의 미디어 습관에 맞춘 공공정부 및 커뮤니케이션 노력으로서 청년들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공모 활동에 대한 공무원에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디어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어떻게 청소년들이 기술을 활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특히 소셜미디어는 청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사회 혁신과 경제 발전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캠페인은 캠페인일 뿐입니다. 캠페인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활용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효과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 개입을 하고 캠페인 도구를 적용을 할 때 청년층에게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활용 능력, 미디어 활용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 구축, 미디어 역량 강화, 그리고 공공 서비스 개선 등이 통합이 되어야만 그리고 상호 소통에 기반한 여러 가지 탄소 중립 캠페인을 해야만 정부가 효과적으로 이런 이니셔티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한 탄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제고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미래의 정치의 참여도도 높일 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실험을 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학제 간 그룹이 구성이 되어서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그리고 캠페인을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맞춤화된 사회 캠페인을 진행해서 청년층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정책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탄소 중립, 순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전제 감사합니다. 조건이 이런 굉장히 캠페인을 하는 데 흥미롭네요. 있어서 이런 전제 캠페인의 조건에 성공 대해서 전제 말씀해 조건이요.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지금 주셨습니다. 혹시 이제 이태준 이태준 교수님께 질문 교수님께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그 Q&A 기다리는 창에 동안 저희가 올려주십시오. 시간이 제가 없는데요. 먼저 제가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 기술 기술과 플랫폼은 플랫폼은 그 굉장히 각자 잘하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이걸로 그래서 할 수 어떤 있는 건 부분에서는 없는 할 수 것들이 있는 일이 있고 할 있습니다. 수 없는 틱톡을 일이 있는데요. 틱톡을 사용해서는요. 사용할 경우에 팀에서 혹시 박사님의 특정 유형, 팀에서 메시지 어떤 유형 특정 같은 것들이 종류의 메시지 같은 있을까요? 경우에는 사용하기 틱톡을 힘든 사용해서 메시지 전달하기가 굉장히 유형이 힘들거든요. 있을까요? 실제로 틱톡 틱톡 컨텐츠에 콘텐츠를 적합한 유형, 보면은 그리고 틱톡 컨텐츠에 적합하지 않은 메시지 유형이 있을까요? 틱톡이 허용하는 콘텐츠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네, 말씀을 해주시기 좋습니다.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에 질문에 한번 대한 답변을 답변을 이렇게 해볼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질문인데요.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쇼폼 미디어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틱톡은 비주얼, 그리고 오디오,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는 인터랙티브한 한 50초 되는 쇼폼 미디어는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쇼폼의 미디어를 소비를 많이 하는 청년층에게 특화된 플랫폼인데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단순한 답은 없습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행동도 있고요. 틱톡 플랫폼에서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해야 할 것은 어떤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상징들, 커뮤니케이션 행동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틱톡에서요. MZ 세대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상징, 사진, 그리고 굉장히 이미지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합니다. 정책적인 사고를 할 때,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볼 때, 그리고 공공 정책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하나 질문 Q&A 창에 올라왔는데요. 시간이 다 됐는데 한번 짧게 해볼까요? High and Low 미디어 리터러시, 그 활용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네,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미디어 활용 능력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층별로 그 척도를 가지고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오래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이제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알렉스 빨랑님인데요. LG 커뮤니케이션즈의 의장으로 있습니다. LG 커뮤니케이션의 의장님인 알렉스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슬라이드가 아니거든요. 제 슬라이드 첫 번째 장으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완벽하네요. 덩컨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공부문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공공부문의 정보 소통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알렉스 빨랑이고요. 저는 LG 커뮤니케이션즈의 체어로 있습니다. LG 커뮤니케이션즈란 무엇일까요? LG 커뮤니케이션은 국가기구로서 지방정부와 공공부문의 시민소통 기준을 높이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지방정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LG 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2000년대 초반 주요 지방의회 대변인들이 자발적으로 공공부문 대변인들을 위한 전문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두 함께 모여 홍보 대변인으로서 자기 개발을 하고 소통 기술을 향상하고 지식 공유를 하며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구의 목표를 다양하게 교육도 하고 협력을 하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목표는 지방정부협회와 홍보커뮤니케이션협회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G 커뮤니케이션즈에는 영국 전역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150개 이상의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서로 모범 사례를 공유를 하고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는 어느 때보다도 정부 부분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 모든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함께 협력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LG컴스에 보시면은 고위 직위들이 있고요. 이러한 아래 단계에서부터 윗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헌신적으로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영국의 공공 지방 정부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550만 명이 공공 부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00만 명이 지방 정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직원들은 800개 이상의 다양한 지방의회 직원들은 이렇게 800개 이상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의회가 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보건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가 특히 높습니다. 작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국가 서비스 제공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신 조사는 2014년부터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실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서 홍보팀들 간에 정말 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정치적 결정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작업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민주적인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중들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 메시지에 더 잘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지역을 타겟팅해 특정 집단에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지역적 또는 개인적 연결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대상을 잘 이해하고 어떤 언어로, 어떤 포맷으로 정보를 전달하느냐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지방 정부는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화하였습니다. 지역 사회와 인구 구조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는 일이 늘어났고요. 모든 조치와 행동들이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력 기관과 또 유력 인사 또는 지역 사회 리더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집단 맞춤형으로 메시지를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속하게 변화하는 의사결정을 이뤄내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학습과 개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지방 정부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을 보완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잘못된 정보 양산을 막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확대 생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사실 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저희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들 때는 항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정보 전달의 위력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지역 주민의 변화하는 필요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뢰와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점, 모든 차원에서 협력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달받는 청중의 인사이트와 데이터를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베이스로 활용해야 됩니다. 개방적 사고와 책임성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뢰에 있어서 핵심이고요. 지역 주민, 파트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탐색해야 되고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역 사회를 다양하게 대표하는 포용적 인력을 구성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향후 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됩니다. 저희가 모두 함께할 때 저희는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또 2명의 발표자에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왔네요. 다음 발표자는 또 허위 정보, 오보에 대한 말씀을 하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그 높은 신뢰, 낮은 신뢰, 누가 이게 플랫폼을 제시하는지에 관련 있는지 그게 관련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플랫폼을 보시면요. 청중별로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틱톡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틱톡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저희가 대면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서네갈에 있는 분과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랩 뮤직을 이용을 해서 정치적인 정보를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세네갈에서 실제로 랩 뮤직을 통해서 정치적인 그리고 정부의 정보를 전달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세네갈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랩을 통해서 전달을 하니까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중 집단별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그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질문이 더 나오겠지만요. 이제는 다음 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는 칼라타 안폰시 님입니다. OECD의 정책 분석가이고요. 그리고 허위 정보, 오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미 언급된 주제들에 대해서 저도 연계를 해서 커뮤니케이션과 연관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 커뮤니케이션과 연계해서 그리고 소셜미디어 디지털화와 관련해서 이러한 오보, 허위 정보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죠. 관점,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지부터 배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OECD에서 열린 정부 유닛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명성, 청렴성, 책무성, 기타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인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장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를 비롯해서 이런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열린 정부의 원칙의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정부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와 관련된 생태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시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의 흐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열린 정부, 열린 사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투명하게 시민들이 공공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정보, 오보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기반이 되는 요소들로 우리가 정보 전달, 투명성을 보았다면 이런 정보 생태계가 약화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 위기 역시 이제 심화가 됩니다.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앞서 발표자분들도 언급을 해주셨죠.
이런 허위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보, 허위 정보는 그 정보 생태계의 취약성의 증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뉴스미디어의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받고 저널리즘이 쇠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서 이렇게 정보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전 과제는 정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사회에서 더 심화되고 있고요. 또한 정보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보의 출처에 대한 불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뉴스도 사람들이 점점 믿지 않게 되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뉴스 상관없이 다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뢰 저하는 이 허위 정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악화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근본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겠죠. 허위 정보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플랫폼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죠.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전체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허위 정보, 오보, 이미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명한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생태계 전반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상단 좌측에 보시면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다 더 시적절하게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가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접근을 잘 한다라고 하면 공공 커뮤니케이션이 예방을 할 수 있죠. 이런 허위 정보, 오보가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대로 된 정보, 바른 정보를 정부가 전달함으로써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OECD 국가에서 이런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미 오보, 허위 정보에 노출이 되면 인식을 바꾸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공 담화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조화하고 공공 담론화해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삼각화하고 예를 들어서 CDC에서는 모니터링 활동, 여러 가지 검색 엔진, 검색어에 대해서 모니터링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컨텐츠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 검색어가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머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죠. 또 다른 관해는 또 타겟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연구원들의 봤을 때 좀 취약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그룹이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메신저 그리고 특정 그룹에 적절하게 타겟팅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그 그룹에게 적절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로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편집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죠.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 증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태준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죠.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한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대한 대응형 해결책을 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보 혹은 허위 정보가 나왔을 때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벙킹을 할 수 있겠죠. 의심스러운 컨텐츠나 허위 정보, 눈에 띄는 소문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전에 좀 이런 소문이 나올 것 같다, 혹은 이런 컨텐츠가 나올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백신, 면역과 관련해서 이런 소문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것을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허위 정보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활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영향을 완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WHO에서는 여러 가지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허위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지침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규제 개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규제를 통해서 균형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제약도 있고요. 또 굉장히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복잡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관행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카테고리 개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생태계를 보다 더 탄력적으로 만드는 방향성이라고 할 텐데요. 이 4개의 입 모양을 보시면요. 이런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 생태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디지털 활용 능력, 학교에서 그리고 성인들의 활용 능력도 중요하고요. 정보의 지원, 그리고 독립적인 퍼블릭 미디어의 그런 팩트 체크,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들이 필요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의 역할도 있습니다. 또 참여 기반 시민 활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혐오 발언, 그래서 여러 가지 캐나다에서, 핀란드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처럼 그런 관련 활동도 있고요. 또 코로나19에서 플랫폼과 정부가 협력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위 정보, 오보를 근절하고 분석을 함께 진행하는 사례들도, 그리고 함께 접근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우수 관행들 그리고 모범 사례들의 이제 초안이 나왔는데요. 네, 10개의
그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그 오보, 허위 정보에 대한 접근 방식의 모범 사례 매핑을 기반으로 이 초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모범 사례 원칙은 세 개의 다른 세 개의 상호 연결된 세 가지 수준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관행, 그리고 지원 제도, 지원 생태계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생태계, 지원이 되는 생태계, 그리고 지원이 되는 제도, 그리고 공공 커뮤니케이션 관행이라는 세 개의 층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 간 조율, 조정,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같은 것들이 이런 생태계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리소스 그리고 다양한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복잡한 그 허위 정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도 또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세 번째 단에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체론적인 접근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그 거시적인 층위에 있는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큰 틀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모든 이해관계자들, 즉 시민,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전체론적인 접근 방식이다라고 하면 이 세 개의 층위를 다 아우르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세하게 여기 매핑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 발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면 이 10가지 원칙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원칙이 효율성, 개입의 효율성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들을 보시면요. 정부가 정책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입니다. 네, 투명성, 포용성, 대응성, 그리고 사회 전체론적으로 접근을 하는지, 그리고 공익에 기반을 하고 있는지, 또한 여러 공공 그리고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도모하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 주도로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정치화된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을 잘 제도화했는지 그것이 또 다른 원칙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원칙들을 보시면 이런 허위 정보의 유포를 줄이기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지 중심인지 등의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논의가 많은데요.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요. 저희가 이미 채팅방에 많은 질문이 올라와 있고 Q&A에도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팅방에도 올라와 있고 Q&A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일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연사분에게 이제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진 교수님이고요. 네, 그 사전 사전 녹화한 동영상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임용진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의식과 디지털 참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루겠고요. 디지털 참여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독일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하버마스가 제안한 공공 영역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민주사회에서 정보에 기반해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토의하는 공공 영역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공공 영역의 붕괴 또는 공공 영역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디지털 참여는 현대 사회에서 공공 영역의 집단 지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됩니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 중 하나이죠.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용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국가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한국인 인터넷 사용자들은 적극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온라인 게임, 멀티미디어 방송, 소셜미디어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은 디지털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명의 10대 소녀가 미군의 장갑차로 인해서 사망을 하면서 촛불 시위가 일어났죠. 네, 또 2008년에는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또 본 적이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 사건에 대한 탄핵 시위에서도 소셜미디어가 큰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디지털 참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정치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정치적인 참여 기회, 그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전자상, 즉 온라인상에서도 정치적인 참여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디지털 참여는 종종 정서적인, 감정적인 반응, 집단적인 감정 혹은 적대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디지털 참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반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반 없이는 단순히 디지털 참여 규모 확대만으로는 보다 민주화된 사회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런 시민 의식은 지역 사회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국가 수준의 프레임워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민 의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aybe we can bring 감사합니다. back on. 모든 패널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해 볼까요? There we go. In any case, I think we're almost at time.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지금 화면에 저희 패널 분들이 다 보이시네요.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패널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강연이고요. 여러분 각각 한 분 한 분에게 1시간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패널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마크에 안 보이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2021년 OGP 아카데미인데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시간대에 계시든 간에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패널분들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